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눈도 최대 1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불출마와 사퇴로 혁신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변화를 외면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미래 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광주에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교육 현장도 변화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통근열차가 7년간의 여정을 끝으로 오는 17일 운행을 종료합니다. 이용객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지역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포근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눈도 최대 1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을 걸치고 길을 걷는 시민들. 두꺼운 옷차림과 함께 방한용품을 착용했던 예년 겨울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눈이 와야 되는데 원래라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너무 덥고. 요즘 날씨가 12월 같지 않아가지고 저도 평소에 나올 때는 롱패딩을 걸치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가디건 하나밖에 안 입은 상태로 나와가지고. 오늘 낮 기온 고흥 19.1도를 최고로 여수 17.1도, 순천 15.6도, 광주는 14.2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광 0도, 광주와 구례 곡성 1도로 0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영광 1도, 광주 2도, 목포 3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엔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곡성 영하 8도, 고성 영하 7도, 광주와 순천 영하 5도 등을 보이겠고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눈 소식도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남 동부 1에서 5cm, 서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까지 눈이 내리며 일부 지역엔 대설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기온은 전일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이번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핵관들의 불출마에 이어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혁신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아직까지 변화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내년 총선의 화두 중 하나가 정치 혁신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김기현 당대표의 대표직 사퇴,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인적 쇄신을 앞세운 정치 혁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혁신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초선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하려는 당의 대혁신을 촉구하는 자원이고,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도 친명 주류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해서 이른바 촛불 승리연합을 다시 복원해달라는 요구, 또 하나는 당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인적 쇄신의 불을 당겨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게을리하고 포용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 채 분열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지역민의 우려가 큽니다. 지금 이렇게 또 당을 갈라치게 하는 것도 단합에도 부족할 판에 갈라치게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봐요, 저는. 지역민들은 특히 호남 정치권 인사들이 공천을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기 소견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런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의 가슈화 등 당 분열 조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민주당 쇄신 방안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 출마 예정인 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에 대해 민주당이 하루 만에 적격 판정에서 부적격으로 결정을 바꾸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특별 보좌역인 정의찬 특보는 어제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가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과거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오늘 부적격으로 다시 판정했습니다. 정 특보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남총련 의장으로서 책임진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검증위에 이의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 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수억 원의 용역사업 평가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다는 KBC 보도에 대해 고흥군이 위원 모집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 전망대 경관조명 용역사업 예비평가위원을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해 모집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 모집을 전면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조만간 문제가 된 선착순 항목을 뺀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앞서 KBC는 이 사업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복도가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고 수업 시간에는 전자칠판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다면 어떨까요? ICT 기반의 미래 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광주에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현장을 정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던 복도가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개 층이 계단으로 연결된 도서관 구석구석에는 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급에는 전자칠판이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수업에 참여합니다. 노후 학교를 탄소 중립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학교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광주 1호 그린 스마트 스쿨 울림중학교는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사전 기획에 적극 참여해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공간 혁신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도서관을 그냥 도서관 목적 이외에 아이들이 쉴 수도 있고 또 같이 친구들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뭔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자들을 좀 넣었거든요.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22개 학교를 선정해 그린 스마트 스쿨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학습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림과 그다음에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고 공간 혁신, 그리고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복합화가 4개 큰 그 핵심 요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들을 하나둘 극복하며 학교 현장도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변화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인사청탁 비위 혐의로 전직 경찰관 1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2021년 직원의 승진 청탁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던 퇴직 경찰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A 전 경감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퇴직 경찰은 앞서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완도의 한 항구에서 바다로 추락한 70대 SUV 운전자가 인근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완도군 득암항에서 7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이 뒷유리를 깨고 A씨를 구조했습니다. 차량을 인양한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젯밤 9시 35분쯤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통근 열차가 오는 17일 7년간의 여정을 끝으로 운행을 종료합니다. 열차 노후화와 수십억 원의 운영 예산 때문인데요. 시내버스 요금보다 싸고 편도 운행 시간이 15분으로 짧았던 터라 이용객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임경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 통근 열차를 운행해온 기관사 홍기춘 씨. 마지막 운행을 이틀 앞둔 오늘로 홍 씨의 운전도 마무리됐습니다. 매일 아침 열차를 이용해온 승객들과 쌓였던 정만큼이나 미련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앞으로 이틀 더 운행할 텐데 오늘 저 마지막 오면서도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좀 아쉽고.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15분 만에 연결하던 통근 열차가 오는 17일을 끝으로 7년간의 운행을 종료합니다.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연간 1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나 광주시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져온 열차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운행하는 기관사도 몸을 맡긴 시민들도 아쉬움이 큽니다. 4년째 통근 열차를 이용해온 강광석 씨는 다음 주부터는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할 계획입니다. 요금도 1,000원이라 부담이 적었는데 이제는 기름값 걱정이 앞섭니다. 이 차가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광산구 쪽으로 이제 차를 직접 운행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직장인 김선진 씨도 15분이면 충분했던 출근길이 이제는 1시간으로 늘어나게 돼 고민이 큽니다. 버스를 한 번에 가는 건 있지만 버스 타면 1시간, 그다음에 열차를 환승해서 가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통근열차 타면 적어도 한 10분, 20분은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광주시는 시내버스가 있고 2026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는 만큼 대체 수단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시민을 싣고 달리던 통근열차의 마지막 운행에 이용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던 어린이 무상교통 예산을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가운데 시의 정책 방향성을 놓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YMCA는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아동 청소년 무상교통이 아동 무상교통으로 축소되더니 결국 100% 삭감됐다며 관련 통계나 예산 추계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부족만을 근거로 어린이 무상교통만을 고집했다고 광주광역시를 비판했습니다. 또 당초 취지대로 청소년부터 특히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시의회와 청소년 단체들의 역제안이 시의 겁으로 무산된 것이라며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 사건에 가담한 뒤 도주해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수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55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1994년 12월 서울 강남 뉴월드 호텔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마구 폭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폭행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63살 신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남편인 68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 부부에 따른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오늘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급식실 손목 절단 사고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조합 회원들은 그동안 고추 분쇄기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지난 13일 여수에서 급식실 분쇄기 사용 중 손목 절단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